네, 안녕하세요. 한천누수 조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DMC 파크뷰자의 누수공사 현장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9월 초에 했던 현장이고요. 지금은 누수공사하고 나서는 다 말라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현장이 어려웠던 이유는 공합이 샜다 안 샜다 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보통 배관에서 누수가 되면 계속 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가끔씩 샜다 안 샜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처음에 현장은 그 계량기가 냉수해서 누수 반응이 있었어요. 계량기가 냉수해서 도는 상황인데, 자, 아이러니하게 실제로는 온수 배관에서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처음 조사를 했을 때는 누수가 이제 샜다 안 샜다 하는 그런 현장이라서 요거는 배관 누수 가능성보다는 방수 누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방수 공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물을 안 써봤는데 계속 물이 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좀 헷갈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 판단을 잘 못하면 다른 공사를 하게 돼서 시간적으로나 혹은 비용적으로나 굉장히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잘 해주는 게 저희 업자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자, 누수 장비를 가서 이제 공합 테스트를 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장비를 올릴 때는 한 번에 다 올리진 않아요. 왜냐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장비들을 올립니다. 모든 장비를 다 올리게 되면 굉장히 무게도 많이 나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누수 공사를 하려면 체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 불필요한 장비들을 올리느라고 체력을 많이 빼면 안 되겠죠. 자, 항상 효율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게이지입니다. 공합 게이지 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배관에 있는 물을 빼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배관에 있는 물을 다 빼고 거기 안에 공기를 주입을 시켜서 만약에 배관에 빵꾸가 나 있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바람이 새겠죠.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공합 테스트는. 자, 여기 보시면은 숫자, 밑에 있는 숫자, 자, 이건 5바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위는 바인데 여러분들 조금 인지하기 편하시려면 키로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5kg에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편의상 5kg, 4kg 이런 식으로 부를게요. 자, 근데 냉수 배관에서 5kg 이렇게 걸어 놨는데 한참 동안 시간이 흘러서 봤는데도 여전히 5kg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온수 배관 쪽인데 온수 배관은 이거 온수 배관, 냉수 배관이네요. 압력이 냉수 배관 쪽에서는 안 빠지고 밑에 보시면은 온수 배관 쪽에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간 9시 20분이고요. 제가 이 공합 밑에 있는 숫자 6, 7, 8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7바에다가 걸어놨어요. 7. 자, 최초의 7 저스트 이렇게 딱 7바에 걸어놨는데 공합이 살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딘가에, 배관 어딘가에 문제가 있고 그쪽으로 지금 바람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이지가 반응한다는 얘기는 누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압력이 살짝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냉수 배관 전체에 압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정도는 좀 되게 미세한 편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20분인데
한 10분 정도 지켜보고 가까이 가면은 그건 확실하게 누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이지가 시원하게 빠져주면 좋은데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야지 조금씩 빠집니다. 자, 이 얘기는 아주 미세하게 누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처음에 현장 갔을 때 한 번에 압이 빠져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현장도 이제 두 번째 방문한 현장이었고요. 압이 안 빠집니다. 보통은 이제 누수업자들이 가서 배관에 압력을 넣고 압이 빠지지 않으면 배관 누수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계속 물 안 쐈는데도 계속 이렇게 물이 번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지금 누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파란 게 냉수, 그리고 노란 게 온수입니다. 온수도 이상 없네요. 안 됩니다. 자, 위에 집은 지금 도는 상황이라. 자, 온수 계량기 테스트 했는데 계량기는 이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온수 배관 누수를 확인하기 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뭐 냉장고 쪽도 살펴보고 정수기 쪽도 살펴봤는데 전혀 이렇게 다 말라 있고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자, 누수 문제를 접근을 할 때는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알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에서 답을 알고 그리고 나서 정답을 보고 해설지를 보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인데 정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해설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난제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좀 미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수는 찾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찾는 과정이 어려운 거죠. 사람들 이제 쉽게 얘기하잖아요. 뭐, 아유,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데 그 전엔 몰랐다는 얘기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 업자가 다녀왔는데 해결을 못하는 현장이었어요. 찾고 나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뭐 전문업자들이 와서 못 찾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이렇게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수는 정답을 알고 나면 쉽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시공의 영역인 건데 정답을 누수가 새는 원인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온수 쪽 모바일 걸어놨는데 지금 모바일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혹시나 저 밸브들에서 빠졌을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 다시 한번 똑바로 하겠습니다. 자, 온수 쪽 걸었는데 지금 이제 반응이 나오네요. 이렇게 게이지가 이제 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쪽 온수 자, 쪽에서 가스 탐지를 이용해서 나오고 이쪽 있네요. 온수 여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도 같이 한번 와주실래요? 보고 계세요? 온수 샤워기 쪽에서 이렇게 반응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스만 믿고 팔 수는 없고요. 가스는 이제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준다고 하기보다는 넓은 영역에서 이쪽에서 이제 누수 반응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장비고요. 가스는 퍼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누수 부위를 이렇게 판단해 주진 않습니다. 특정한 누수 부위, 포인트를 판단하는 것은 청음을 통해서 판단을 해요. 누수가 새는 바람 소리를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쪽 온수 쪽 이렇게 올라오는 라인에서 누수가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 세면대 온수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와서 온수 쪽 반응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온수 쪽 확인하고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이 타일을 잘 보시면은 여기 덧방한 타일이에요. 이렇게 그 타일 위에다가 이렇게 덧방을 했는데, 덧방할 때 이제 덧방이 뭐 무조건 나쁘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 엄청나게 많은, 뭐 덧방 자체가 문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덧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덧방을 할 때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덧방을 하는 이유는 뭐 너무 쉽죠. 덧방을 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에요. 전체 철거를 하고 덧방을 하지 않고 전체 철거를 하고 타일 공사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철거 비용 등이 굉장히 추가가 되고, 많이 공정도 추가가 되고 날짜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올 철거를 하지 않고 덧방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최선의 선택을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시공상에 이렇게 타일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타일 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추가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변수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현장에서의 좀 어려움이고 문제점이죠. 네. 이제 누수가 진행되고 같이 설정을 했고, 이쪽에서 그리고 계속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진행이 됐었고, 불이 나셔서 있습니다. 여기 이제 누수 원인은 이렇게 밸브류 쪽에 이쪽 부분에 좀 하자가 있어서 누수가 됐던 현장입니다. 자, 누수가 되는 배관 수리를 잘 끝냈고요. 여기는 이제 안쪽 배관 안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쪽 부속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속류를 정확하게 바꿔주고 여기 현장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부속이 문제였는데, 여기 새로운 부속 있죠. 여기 부속이 문제였는데 단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어요. 여기는 이제 배관이 덜 삽입되거나 아니면 덜 물려 있어서 이렇게 생기는 누수였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찾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찾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죠. 저희도 2번 방문해서 찾은 거고, 그 전에도 많은 업자분들이 와서 했는데 못 찾았던 그런 현장입니다. 이런 게 쉬운 누수였으면 뭐 누수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가서 못 찾았을 리가 없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현장이었고, 자, 여기는 이제 이 인테리어를 하신 업체 분께서 타일 마감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는 배관 수리까지만 진행을 하고 여기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복구는 이제 따로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좀 누수를 해결을 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속 썩이는 누수들이 있는데 맨날 쉬운 누수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일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변수들이 발생을 해도 좀 차근차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특히나 이 누수할 때 중요한 거는 여기 관계자분들이 어떤 하나에 이렇게 꽂히시면 그때부터는 좀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유자분께서 어디가 맞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편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기술자를 신뢰하고 맡겨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술자를 신뢰하지 않고, 이유는 당연히 있죠. 왜냐면 여러 업체들이 왔는데 못 잡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그런 의견들을 조율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조금 바라건대 일을 맡겨주셨으면 이렇게 전문가를 신뢰하고 지켜봐 주시면 해결을 해 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큐누수 조반장이었습니다.